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고장, 우리 고향에 얽힌 사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전라북도, 아니지요.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라고 부르는 그곳, 무주군의 안성면입니다. 여러분, 무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무주 구천동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주 리조트, 덕유산 스키장을 떠올리실 것이고, 또 매년 여름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 축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무주에서도 가장 깊은 산속에 하늘이 내린 보배 같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볼 그 마을, 바로 안성면입니다. 전국 천마의 60%가 생산되는 곳, 7개의 폭포가 신선의 전설을 품은 곳, 그리고 150여 명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산화한 그 비장한 터전. 이 작은 면 안에 우리 민족의 정신과 자연의 절경, 그리고 신비로운 전설이 모두 깃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이야기, 안성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자부심이 가득 차오를 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골고루를 응원하기 위해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성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펼쳐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등뼈, 백두대간이 굽이굽이 흘러내리다가 남쪽 끝자락에 이르러 한 자리에 우뚝 솟은 산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덕유산입니다. 향적봉의 높이가 1614m에 이르는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큰 산이지요. 그 덕유산 자락 서쪽 기슭,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가 한데 만나는 그 깊고 깊은 곳에 안성면이 다소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무려 97.27제곱킬로미터, 무주군 전체 면적의 15.5%를 차지하는 큰 고장이죠. 인구는 4,000명에서 5,000명 안팎.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요. 그런 정겨운 산골 마을입니다. 안성면 안에는 모두 8개의 법정리, 즉 8개의 큰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있는 장길리, 그리고 공진리, 죽천리, 공정리, 덕산리, 금평리, 사전리, 그리고 진도리. 이 8마을의 이름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깃들어 있고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도대체 안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 이름의 뿌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한참을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1000년이 훨씬 넘는 옛날로 말이죠. 본래 이 지역은 무주가 아니라 충청남도 금상운 땅이었습니다. 의외이지요. 우리가 흔히 인삼으로 유명한 그 금산 말입니다. 그 옛 금산군에 안성소라는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안성소라는 이름에서 안성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향소, 부곡이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라는 것은 나라에 바칠 특산물을 만들거나 채취하던 곳이었습니다. 즉,
이 지역이 옛날부터 무엇인가 귀한 것을 생산하던 특별하고 귀한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1000년 전부터 이미 이 땅이 보배로운 곳이었다는 또렷한 증거지요.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인 1607-14년, 현종임금 15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주현이 무주도읍으로 승격되면서 금상운에 속해 있던 안성 지역이 무주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 후 1895년 고종 임금 32년에 가보개혁의 여파로 행정구역이 정비되면서 이 지역은 일안면과 이안면 두 개의 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때 일안면과 이안면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안성면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안성이라는 이름, 풀이하자면 편안한 성, 안락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 땅이 사방으로 산에 둘러싸여 외적의 침입을 잘 막아주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라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름은 그냥 붙는 게 아닙니다. 1000년 세월에 걸쳐 그 땅에 사신 어르신들의 지혜와 바람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 바로 마을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성면은 어떤 모습의 땅일까요? 한번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남쪽으로는 우뚝 솟은 덕유산이 어머니처럼 마을을 포근히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 덕유산에서 흘러내린 맑디 맑은 물이 골짜기를 따라 흘러 구량천이라는 작은 강이 됩니다. 이 구량천이 바로 우리나라 큰 강 중 하나인 금강의 상류, 그러니까 시작점입니다. 안성면의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결국에는 서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이지요. 안성면이 곧 금강의 어머니인 셈입니다. 또 안성면 북쪽에는 무주군 전체에서 가장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이 많고 평지가 귀한 무주에서 이 정도의 평야를 가진 곳은 안성면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가 잘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장이 서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성면은 무주의 곳간이자 장터였던 셈입니다. 특히 이 평야의 모양이 아주 신기합니다. 해발 400m에서 500m에 이르는 넓은 분지가 마치 거대한 떡시루처럼 세 개의 단을 이루며 펼쳐져 있습니다. 학자들 말로는 우리나라 남서쪽 내륙 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본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수억 년 세월에 걸쳐 한 땀 한 땀 빚어낸 거대한 계단식 정원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신비롭고 또 신비로운 풍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성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남긴 발자취입니다. 20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안성면 진도리에서 백제 시대의 돌방 무덤, 즉 석실분으로 추정되는 무덤들이 발굴된 것입니다. 1500년이 넘은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지요. 무덤 속에 흙을 한 줌 쥐고 있으면 1500년 전 백제 사람의 숨결이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2025년의 일입니다. 안성면의 봉화산이라는 곳 해발 885m 정상부에서 삼국시대의 봉화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봉화가 무엇이냐? 옛날에 통신수단이 없던 시절 산본구리에서 큰 횃불을 피워 멀리 있는 곳에까지 적의 침입이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던 시설입니다.
일종의 옛날 전화기 같은 거지요. 그 봉화산 정상에서는 불에 검게 그을린 흙과 수치, 돌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고 삼국시대에 쓰던 항아리와 시루도 함께 나왔습니다. 단순한 신호시설이 아니라 성벽까지 둘러친 어엿한 군사 요새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00년 전 백제와 신라가 국경을 맞대고 으르렁대던 그 시절, 어느 깊은 밤 안성면의 봉화산 산봉우리에서 우리 조상들이 횃불을 피워 올렸을 그 모습을 매서운 산바람이 부는 가운데 봉화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빨간 불꽃이 멀리 무주 당산리 봉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도성까지 위급한 소식을 전했을 그 장엄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 횃불이 15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우리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 고장의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흥미진진한 후반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성면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경 중의 절경, 칠연계곡과 칠연폭포. 또 하나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칠연의총의 의병 이야기입니다. 먼저 칠연계곡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안성면 공정리, 통안마을 뒤편 덕유산 자락에 자리한 칠연계곡은 7칠제 못년자를 써서 칠연이라 부릅니다. 그 이름 그대로 7개의 폭포와 7개의 연못이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줄줄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주에 가면 무주 구천동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칠연 계곡은 구천동만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덜 붐비고 조용하고 아직도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만 놓고 보자면 어떤 계곡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기자기하고 더 신비롭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붉은 솔, 적송이라고 부르는 늙은 소나무들이 계곡을 따라 빽빽이 우거져 있고요. 그 소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깨끗하디 깨끗한 물이 바위와 바위 사이를 스치며 흘러내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 폭포에서 다음 폭포로 물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그 모습은 마치 신선이 내려와 논일던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칠연계곡에는 모두 8개의 절경이 있다고 해서 칠연팔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추폭포, 함박소, 도술담, 도끼폭포, 명제소, 선녀탕, 그리고 신선바위. 이름 하나하나가 다 그림 같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칠연폭포와 용추폭포입니다. 칠연폭포는 높이 약 7m의 작지만 옹골찬 폭포이고요. 용추폭포는 그 아래에 있는데 깎아지른 절벽과 늙은 소나무, 그리고 작은 정자가 어우러져 정말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칠연폭포에는 아주 신비로운 전설 하나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옛날 옛적 한 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도사의 평생 소원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이었지요. 매일같이 하늘에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리던 어느 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꿈에 신령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안성 땅의 봉산 마을, 그 바위 속에
책이 한 권 묻혀 있느니라. 그 책을 꺼내어 7년 동안 한눈 팔지 말고 공부하라. 그리하면 너는 신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사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안성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체감이라 불리는 바위 밑을 파내려 가니 정말로 신비로운 책 한 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도사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그 책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7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새벽 이슬을 맞으며 글을 읽고 한낮에 뙤약볕 아래에서도 책을 펴고 한겨울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손을 호 불며 정진했지요.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마침내 도사는 신선이 되어 칠연 폭포 위 신선 바위에서 두둥실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포의 이름이 7년의 못이라는 뜻에서 칠연 폭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는 7개의 못이 있어서 7연이라 했다는 설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칠연 계곡은 단지 아름다운 자연 풍경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 그리고 자랑스러운 의기가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칠연 폭포에서 조금 떨어진 송정골이라는 곳에는 칠연 의총이라는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로의 차의 무덤 총자를 쓰는 의로운 분들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덤에는 자그마치 150여 명에 이르는 의병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의병이 누구입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나 외적과 맞서 싸운 우리 백성들입니다. 학자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산속의 사냥꾼도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호미를 던지고 총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자식을 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때는 1908년.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기 직전의 풍전등화 같은 시절의 일입니다. 의병장 신명선 장군. 이분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신 장군의 부대는 지난 거창, 함양, 장수 같은 곳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며 큰 전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1908년 정월 대보름, 신명선 장군의 부대는 호남 의병장 문태서 장군의 부대와 손을 굳게 잡고 분안면 고창곡 옥녀봉 골짜기에서 일본군 43명을 사살하고 총 50자루를 빼앗는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의병들의 무기는 화승총이거나 그마저도 없는 분들은 죽창과 농기구뿐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신식 소총과 대포로 무장한 정규군이었고요. 결국 토벌대의 끈질긴 추격을 받게 되었지요. 산을 넘고 또 넘으며 며칠씩 굶어가며 신 장군과 그 부하들은 지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1908년 어느 봄날, 신 장군과 그 부대는 이 칠연 계곡까지 들어와 잠시 진을 치게 됩니다. 깊은 산속 7폭포가 흐르는 그 비밀스러운 계곡.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려던 곳이었지요. 의병들은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폭포 소리에 잠시 시름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일본군의 기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그 깊은 골짜기에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칠연 폭포의 맑은 물이 의병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지요. 150여 명의 의병들,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장렬하게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옥쇠, 옥처럼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비겁하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부서져 죽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의병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그분들의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무려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골짜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69년에 이르러서야 마을 주민들이 골짜기 여기저기에 흩어진 유해를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셔다가 무덤을 만들고 7년 의총이라 이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풍요로운 시대에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것은 이름 모를 그분들 150여 명이 7연 계곡에서 흘리신 피, 바로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안성면을 찾으실 일이 있으시면 7연 폭포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그 옆 송정골의 의총에도 한번 들러 가만히 머리 숙여 묵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0여 분의 영혼이 분명 환하게 웃으실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안성면의 자랑스러운 특산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천마라는 약초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그대로 하늘 천재삼 마자를 씁니다. 즉, 하늘이 내린 약초, 하늘이 내린 삼이라는 뜻이지요. 이 천마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식물입니다. 일반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뿌리도 거의 없고 잎이도 없습니다. 대신 땅 속에서 참나무 뿌리에 붙어 사는 뽕나무 버섯이라는 균과 함께 살아갑니다. 모양은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고요. 옛 의서들,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의 보배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그리고 중국의 본초강목 같은 큰 책에서는 이 천마가 고혈압과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약초라고 또렷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보약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지요. 그래서 하늘 천자를 쓰는 천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하디기한 천마의 자그마치 60% 이상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무주군 안성면입니다. 전국 천마 생산량의 60%가 한 면에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 드시는 천마 10개 가운데 6개가 안성면 땅에서 자란 것입니다. 왜 안성면에서 천마가 잘 자랄까요? 그 답은 자연 환경에 있습니다. 안성면은 해발 400m에서 600m에 이르는 고랭지에 자리하고 있고 토양도 마사토라고 해서 굵은 모래가 섞인 흙입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하고 한겨울에도 눈이 푹푹 쌓이는 청정한 산속. 이런 환경이 천마 재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천마 재배가 안성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2년의 일입니다. 강원도에서 종마, 즉 천마 씨앗을 가져와 38농가가 모여 시작했지요. 그것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 320여 농가가 넘는 어엿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마 농사가 또 보통이 아닙니다. 까다로워도 너무 까다롭습니다. 참나무를 잘게 토막내어 땅에 묻고 거기에 종균과 종자를 함께 심어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비로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가물어도 안 되고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면 농부들은 이 천마를 두고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십니다. 무주군에서는 2011년에 무주천마 사업단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천마의 생산과 가공, 유통,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성면 천마는 그냥 약초가 아닙니다. 천마환, 천마즙, 천마차, 천마누룽지, 천마미숫가루, 그리고 천마쌍화차까지 다양한 가공품으로 변신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려나갑니다. 매년 가을이면 안성면 체육공원에서 천마 품평회가 열리고 천마 축제도 개최됩니다. 청정 무주의 깊은 산속에서 자란 하늘의 약초, 천마.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안성면의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마뿐만이 아닙니다. 안성면에서는 사과도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고랭지에서 자란 사과는 단단하고 달콤하기로 유명합니다. 반딧불 꿀사과라는 이름으로 팔리지요. 한 입 베어 물면 사각사각 단물이 입 안가득 퍼지는 그런 명품 사과입니다. 거기에 머루, 고사리, 호두, 그리고 청정 쌀까지. 안성면은 그야말로 친환경 농산물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성면에는 또 하나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1993년에 조성된 안성농공단지입니다. 산골 마을이라고 농사만 짓는 게 아니죠.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모여 산업 발전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진리에는 골프존 카운티 무주라는 큰 골프장도 들어서 있어서 18홀 규모의 어엿한 골프장이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안성면의 또 하나의 보석, 두문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성면 금평리에 자리한 두문마을. 이 마을의 이름은 말 두제 글월 문자를 씁니다. 우리말로 풀면 말글 또는 말글이. 그러니까 말로 된 글이라는 정겨운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글 읽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면 새벽대로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한낮이면 한낮대로 어른들이 시 읊는 소리가, 저녁이면 저녁대로 아이들 글 외우는 소리가 마을 골목골목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선비가 끊임없이 배출되는 학문의 마을이었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되글로 배워서 말글로 쓴다. 즉, 작은 그릇으로 학문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큰 그릇으로 자라나 세상에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서 말글, 두문이라는 정겨운 이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의 유래입니까? 이 두문 마을에는 무주군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향약이 있습니다. 향약이 무엇이냐? 옛날 마을의 선비들이 모여서 마을의 풍속을 바로잡고 서로 돕고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마을 헌법 같은 것입니다. 두문, 궁대, 안기, 도촌, 이 네 마을의 선비들이 함께 만든 두문 향약이지요. 그 향약 회의가 열리던 두람제, 그리고 서당이었던 흥감제 같은 옛 건물들이 지금도 마을 한복판의 떡하니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두문 마을의 자랑이 있으니 바로 안성 낙화놀이입니다. 낙화놀이가 무엇이냐? 떨어질 락제꽃 화자 또는 불화자를 써서 떨어지는 꽃 또는 떨어지는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 불꽃놀이지요. 요즘은 폭죽이나 불꽃놀이라고 하면 다들 화약을 떠올리시죠. 펑펑 터지면서 화려하게 솟아오르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즐기시던 낙화놀이는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훨씬 더 곱고 훨씬 더 깊은 운치가 있습니다. 먼저 한지에다가 뽕나무 숯과 마른 쑥,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동그랗게 싼
낙화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낙화봉을 100개에서 200개까지 긴 줄에 줄줄이 매답니다. 그리고는 그 줄을 시냇가나 마을 위 작은 방죽 위로 가로질러 걸어놓고 한쪽 끝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줄을 타고 천천히 옮겨 붙으면서 낙화봉 하나하나가 차례차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지 속에 숯이 타면서 빨갛게 빛나고 소금이 타면서는 타닥타닥 하는 청량한 소리를 내고 바람이 살랑 불면 까만 숯가루가 마치 별처럼 까만 하늘에 흩날리지요. 그리고 그 빨간 불빛이 시냇물 위에 어른어른 비치면 정말로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황홀합니다. 서양식 불꽃놀이가 한순간에 펑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 낙화놀이는 약 30분에 걸쳐 천천히, 은은하게, 그러면서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 깊은 여운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것이지요. 이 낙화놀이는 본래 음력 정월 대보름이나 4월 초파일 또는 7월 칠석 같은 특별한 날에 마을 서당의 학동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기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인 1939년 무렵 이 아름다운 놀이가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제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7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낙화놀이를 1930년에 태어나신 박찬훈 어르신을 비롯한 두문 마을 어르신들이 어렵사리 어렸을 적 기억을 되살려 2007년에 마침내 복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당당히 지정되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봄이나 무주 반딧불 축제 기간에 두문 마을에서는 낙화놀이가 열립니다. 어르신들이 열흘 동안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낙화봉이 자그마치 3,600개. 그것들이 줄에 매달려 한꺼번에 타들어가는 모습은 본 사람만이 그 감동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손 대대로 전해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보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안성면에는 자연의 절경, 의병들의 의기, 하늘이 내린 보약천마, 그리고 빛나는 전통 문화까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보석함 같은 곳이죠. 여러분, 안성면이 자랑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옛 선비의 향기가 깃든 도산서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산서원이라고 하면 다들 경상북도 안동에 그 유명한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면에도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안동것은 질그릇도 제모의 산자를 쓰지만 우리 안성면 사전리에 도산서원은 길도 제모의 산자를 씁니다. 즉, 도가 있는 산이라는 뜻이지요. 이 도산서원은 1813년 조선 순조 임금 시절에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모시기 위해서냐? 김여석 선생이라는 분을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여석 선생은 조선 전기의 큰 학자였던 점필자의 김종직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한 학식 높고 인품 깊은 큰 선비이셨지요. 안성면 사전리에 그 도산서원이 지금도 남아있어 봄이면 도산서원의 옛 마당에 옛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성면 덕산리에는 우당 강지형 선생이라는 큰 선비도 계셨습니다.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강수정이라는 정자도 세우셨고요. 농은 정기인이라는 효자 어르신의 효행비도 마을 입구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정기인 선생은 어머니를 어찌나 정성껏 모셨는지 장사를 다니다가 맛있는 음식이라도 보면 그 자리에서 사다가 아예 보따리에 싸서
먼저 집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 어머니께 보내드렸다고 하지요. 이렇게 효심 깊은 어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우리 안성면입니다. 그리고 안성면에는 마을마다 정겨운 전설이 한가득 전해져 옵니다. 금평리 궁대 마을에는 옥녀 공주 전설이 있습니다. 백제시대 옥녀라는 공주가 살았다는 마을의 지형이 활처럼 굽었다 해서 궁대라 이름 붙였다고 하지요. 진돌이 오동마을에는 가뭄에 승천하려던 두 마리 용이 그만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용바위 전설이 있고요. 덕산리 정천마을에는 장림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가 우물 속에서 황금을 얻고 몸의 장애까지 고쳤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마을 한 마을이 다 예시하기 책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안성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성면 이야기, 정말 보배 같은 이야기들이 한가득이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우리 어르신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안성면의 미래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이라는 작지만 보배 같은 우리 고장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안성면은 덕유산 자락 깊은 산속에 자리한 면적 97.27제곱킬로미터, 인구 4,000명에서 5,000명 안팎의 정겨운 산골 고장이었죠. 장길이, 공진리, 죽천리, 공정리, 덕산리, 금평리, 사전리, 진도리. 이 8개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따뜻한 곳입니다.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옛날 금산군에 속해 있던 안성소에서 시작되어 1614년에 무주로 편입되고 1914년에 비로소 오늘날의 안성면이 탄생했습니다. 평안한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정겨운 이름이지요. 역사를 보면 진도리에서 1005년 전 백제시대 돌팡 무덤이 발견되었고 봉화산 정상에서는 삼국시대 봉화 유적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자취가 1000년 이전부터 깊이 뿌리 내린 신성한 땅이라는 또렷한 증거지요. 자연 경관으로는 칠연계곡과 칠연폭포가 단연 으뜸입니다. 7개의 폭포가 진주 목걸이처럼 이어지는 그 비경, 그리고 7년 동안 공부에 신선이 되었다는 도사의 신비로운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칠연의총, 1908년 의병장 신명선 장군이 이끄는 150여 명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옥쇠하신 그 장렬한 자리.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산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지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천마. 하늘이 내린 약초라 불리는 그 귀한 보배가 안성면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반딧불 꿀삭과 머루, 호두, 고사리, 청정쌀까지. 그야말로 친환경 농산물의 보고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보배가 가득합니다. 두문마을의 안성낙화놀이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일제가 끄는 우리 전통 불꽃놀이를 어르신들이 70년 만에 되살려내셨죠. 그리고 두문향약, 도산서원, 우당 강지형 선생, 농은 정기인 선생 같은 선비들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자, 그러면 안성면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1997년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안성면은 더 이상 외진 산골이 아닙니다.
덕유산 나들목을 통해 대전과 부산, 광주 어디에서나 쉽게 닿을 수 있는 사통팔달의 길목이 되었지요. 천마산업은 무주천마사업단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성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골프존 카운티 무주 같은 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안성면은 농촌과 산업,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두문마을의 낙화놀이 전수관, 칠연계곡의 자연학습원, 도산서원 같은 역사문화 자원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언젠가 새만금에서 무주를 거쳐 김천까지 있는 새 철도가 놓이게 되면 안성면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사람들이 찾고 또 찾는 힐링의 고장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무주군 안성면. 이름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천년의 역사, 150 의병의 의기, 하늘의 약초 천마, 그리고 어르신들이 손수 되살려내신 전통 불꽃놀이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보배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신적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장 안성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키고 갖고 오신 그 땅, 그 정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곳곳에 자리 잡은 놀라운 우리 고장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